안녕하십니까, 강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100세 시대에 부모의 미래, 자녀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미래와 자녀의 미래, 그리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녀 자신의 미래와 부모님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재작년 가을인데요, 일본의 NHK 국영방송에서 노후 파산이라는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책으로 돼가지고 작년 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번역 출판됐는데 그 책을 읽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공포 분위기입니다. 저는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그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 돈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 합치면요,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이상은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독거노인이 600만 명인데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를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는데 일본은 우리와 달라가지고 국민연금의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인당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그리고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 안 살게 되면 혼자 되면 6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겁니다.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60, 70 돼서 몸이 아프면은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러면 일본 사람은 집 있을 텐데 집 팔아 살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집값이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데 특별한 데 있는 데는 괜찮은데 대부분의 집들은 10년 후 15년 후 집값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에도 안 팔린대요.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역 시절에 예금했던 돈을 이제 헐어서 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예금이 바닥이 나고 그러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문제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10년 15년 지나서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일본은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우리나라는 남자가 79세 여자가 86세, 1년 차이예요. 몇 년 지나면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 최장수국이 된답니다. 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려대학교의 박유선 교수라는 분이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 1945년생 해방둥이 금년에 만 72세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면 남자는 4분 중에 1분, 여자는 3분 중에 1분이 100세를 돌파한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 사모님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금방 안 돌아가시니까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교통사고만 한다고 하면 다 100살입니다. 나네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정말로 준비 없이 100살까지 사시게 되면 그게 과연 축복인가.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요, 혼자 되면 노후 파산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자분들이 부임 먼저 떠나고 혼자 되는 분이 1년에 2만 명 정도 생긴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되는 분이 1년에 8만 명 정도. 근데 남자들은 부인 먼저 떠난 뒤에 평균 9년에서 10년쯤 다대사상 뜨는데 여자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이게 싫으시면은 아예 처음부터 연하의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6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통박 있는 거죠. 3년 전인가 축구선수 기성용 한혜진 결혼하는 거 보셨죠? 8년 연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돼요. 여기 혹시 미혼 여성 계시면 남편을 이런 데서 고른 게 아니에요. 경기고등학교나 서울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골라야 돼요. 그래야지 혼자 사는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오를 단단히 하시든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혼자 사는 기간이 긴데 요즘 뭐가 또 문제냐? 돌스윙행입니다. 돌아온 싱글. 결혼했다 이혼한 분이 70년도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작년에는 10만 7천 건.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대요.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그러고 이혼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는데요. 재작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90년도만 해도 5%밖에 안 됐는데 재작년에는 30%. 지금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연이에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그냥 혼자 살라고 할 겁니다. 지금 5천만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3.5%입니다. 일본은 27%. 우리의 2배가 넘어요. 저 잘 나가던 일본이 20년 넘게 맥을 못 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10몇 년 지나면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될 겁니다. 그때 가면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 다음에요,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들을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생애비혼, 평생비혼이라고 그러는데 이 평생비혼율이 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10년에는 남자가 10.9%, 여자가 5%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래요. 이 놀란 건요,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의 23.5%, 여자의 14.7%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2030년이 되면 남자는 47%, 여자는 30%가 결혼 한 번도 못하고 그냥 갈 거래요. 문제는 우리가 이 뒤를 급속하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 결혼 한 번도 못하고 가버리는 둘 중에 하나, 내 딸이 셋 중에 하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요, 결혼을 하면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우선 한 방에 형제 우르르 살다가 결혼하면 새 방 살려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려면 돈을 받든지. 뭔가 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싱글의 시대를 지금 막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도 온 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에 노인애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입니다. 가구 수가 1913만 가구. 그중에서 젊은 분들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1인 가구 비율이 우리나라는요 27%예요. 그런데 유럽은 훨씬 높습니다. 스웨덴은요 전국 평균 40%, 수도 스톡홀름은 50%가 그냥 혼자 산대요. 온 천지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5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냐, 이제는 그 나라는 오래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떠날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100살까지 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100살까지 도대체 뭐하고 살 건가,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80%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에서 뽑아본 건데 전국의 베이비부머 세대 55년생부터 63년생 그분들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4억 4천.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3억 6천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같죠. 근데 문제는 3억 6천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3천이에요. 얼마 남습니까? 3천만 원 남잖아요. 이걸로 30년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3천만 원 가지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900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집 팔라고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스웨덴처럼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선진국에서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게 선생님, 공무원 빼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38%밖에 안 돼요. 금액이 월 50만 원 미만이 80% 껌값.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요 3%밖에 안 돼요. 이런 분이 퇴직연금 있습니까? 개인연금 있습니까? 있는 게 달랑치 한 채인데 이 집값을 과연 10년 후 15년 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신문의 텔레비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오직하면요 일본 경제신문, 일본의 신문기자가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제가 지금부터 42년 전입니다. 일본 동경 연수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 제가 일본에 70은 넘어간 노인네분들이 일하는 걸 이렇게 보고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40년이 지나서 재작년 가을입니다. 일본의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는데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래요. 가사 대행 서비스, 이거 가사 도우미인데요. 제 친구는 사장입니다. 그 딸이 대학 나와서 지금 42세입니다.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하고 애를 키우는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애를 키우면서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 학교를 틈틈이 다녀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았대요. 대학 나온 애가 따로.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방문 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간병이란 뜻입니다.
노인네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서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그리고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고 이런 일의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대요. 그거 하기 위해서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나이가 60이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의 서울 지사장을 했답니다. 이분이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 LX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래가지고 그러려면요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 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분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요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시면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하면서 사람 뭐하냐,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미국 퇴직자의 70% 정도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은 허드렛 일에서라도 몇 분 벌고, 생활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취미활동, 자원봉사활동하면서 점심값, 커피값, 교통비도 받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나중에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그런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죠.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요 어느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하라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그 외국회사 지사장 했다는 기사분 있죠? 그분이 마지막으로 슬픈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런 일을 하니까 친구분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 동네 창피하게 그런 건다고,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요 남자분들 고생하다가 퇴직하고 이제 꼴 보기 싫은 놈 참아가면서 이러다가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뜨고 영식이가 뜨고. 일본에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를 보내오는데, 작년 가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이게 세계 공통이니까 남자분들은 만화님 탓하지 마시고 퇴직하고도 돈이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요, 노후자금인데 어떤 분은 몇 천만 원, 어떤 분은 몇 억을 마련했습니다. 옛날에는요, 금리가 쏠쏠했거든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0%일 때는 정기예금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의 금리 수입이 필요하다. 1년이면 1200만 원이니까 예금이 1억 2천 되거든요. 지금은 1.5% 될까 말까 하니까 8억이 있어도 100만 원의 금리 수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 생각하고 노후 준비했는데 몇 년 사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 말이 많죠. 소득 수준에 관한 한 이미 선진국입니다. 미국 CIA가 구매력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37,900달러로 영국, 일본, 프랑스가 우리보다 약간 많습니다. 스페인, 이태리는 선진국인데 우리보다 적어요. 이 말이 뭐냐? 앞으로 무지무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좋아질 가능성보다 가만히 있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매년 2자릿수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에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3, 40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요즘 0%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분간 우리나라가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